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단체장, 그리고 지식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이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 정권! 독재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북 주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10월 폭동, 전라도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6.25 전쟁, 5.18 광주 사태, 김신조 121 사태, 전두환 아웅산 테러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하여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재명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라는 자서전을 보면 첫째, 주한 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4대 개발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천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집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유마을 천만 조직 완성에 모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혁명으로 맞짱 뜨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우리가 이겼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광화문 세력과 여러분밖에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조직이 다 와야 되고 종목주사파가 점령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여러분들 계기로 해서 정말 폐륜화, 범죄자, 반역 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이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국민들의 각성과 국민혁명밖에 없습니다. 국민혁명으로 맞짱 뜨지 않으면은 이 나라의 미래는,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훈의 말을 맞이해서 여러 원로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우선 우측으로부터 전국안보시민단체 총연합 상임고문이신 이정린 차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해군의 가장 원로이시고 6.25 참전용사이신 홍준성 제독님을 특별히 모시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는 기독장교단 사무총장이신 김규석 총장님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김규석입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조영우 장군, ROTC 통일연대 통일연 총재님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조용합니다. 간첩 때려잡는 전문가입니다. 조용합니다. 네, 그리고 육사국 동지회 소속이면서 어저께 순국 개사대장으로 임명받은 김충일 전 국방대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예, 김충일입니다. 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참 이제는 우리가 각오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행동으로 해야 되고 몸으로 이 나라를 구출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저 차관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참 잠이 안 옵니다. 이 어려운 환경하에서 안보 민생을 외면한 채 자료 올려주시고. 특검, 탄핵 정군, 그리고 이 4월 10일 선거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대통령 탄핵. 이것은 4.19 이후 장면 정부보다도 더 정치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우리 요번에 이제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전반적인 수사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참 답답한 심정인데, 문제는 22대 총선에서 국회가 소집되자마자 바로 무슨 법을 개정하고 그런 문제를,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그 법 개정하는 걸 지금 먼저 시작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정말로 우리 국가 전망의 중요한 시기에 지금 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지금 참 국내 정세는 우리 차관님하고 조영 장군이 얘기했지만 국외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이 며칠 전부터 진짜 저열한 짓을 하고 있죠. 우리 김충일 교수님, 이거 국방대에 계셨으니까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호물이라는 게 아주 더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김정은 정권이 그야말로 이제 아주 달말마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오물풍선과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대북 확성기를 곧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당장 반응이 있었더라고요. 쓰레기 살포가 이제 중단됐는데, 이것을 보면은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예, 이 2018년도 4월달에 문재인 정권에서 9.19 합의하면서 이 대북 방송 심리전이 중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대북 방송입니다. 이것을 왜 그러냐면은 이 탈북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증언을 들어보면 북한 정권에서 가장 거꾸럼하고 싫어하는 것이 이 진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이라든지 이 전단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 진실이 알려지면은 바로 김정은 정권이 바로 종식되고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다 보니까 아주 경기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 지금 대북 확성기 정말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인데, 심리전 카드 아니겠습니까? 폐쇄된 사회에 한 줄기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 장군님 심리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 심리전, 이거는 북한이 과거부터 가장 두려워하는 거고, 우리가 대북 심리전 방송 장비를 약 40km까지 거의 100리 나가는 것을 전방에 마련했을 때 저쪽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대북 방송기 자체를 폐기시키고 아주 그다 뜯어내도록 해서 그걸
잠정 중단했는데 도저히 저들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이 북한하고 지금 가끔 가다가 쉽지는 않지만 전화도 통하고 여기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 사항이 북한에 퍼지는 것을 북한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데 만약 확성기 방송을 하게 되면 북한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에 이건 신원식 국방장관이 정말 잘 짚어가지고 딱 핵심을 짚어 얘기했기 때문에 반응이 온 걸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제가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문 정권에서 9.19 합의를 했다 이거죠. 그 결과 돌아온 것은 오물풍선하고 각종 GPS 해서 우리 해상 활동을 봉쇄하고 있다 이거죠. 저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뭐를 합의하고 왔나 이거죠. 이런 거를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9.19 그거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 9.19 진짜 예. 특검을 한다면은 9.19 이 합의한 거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이런 거를 먼저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9.19 쓸데없는 특검한다 이거. 9.19 합의의 그 핵심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라든지 그리고 무력 증강에 대해서 방지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F-35기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다음에 앞으로는 우리 방위력 증강 안 하겠다. 완전히 우리 군사 주권에 해당되는 것을 완전히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고 이런 형태가 바로 9.19 합의였었습니다. 예. 이제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완전히 합의를 중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거는 그 북한의 젊은 세대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건데 즉시 대북 방송을 해서 K-팝 이것을 보냈을 때 북한 젊은이들을 변화시킬지 않을까 그래서 즉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북 방송 즉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북한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요약해 보면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유통일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 얘기를 반증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저놈들이 오물투척하고 GPS하고 뭐 나름대로 이런 그 장난을 치지만은 바로 우리 대북 심리전 하겠다 하니까 꼬리 내리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이미 끝까지 갈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국내 문제로 북한의 저런 상태인데도 종북주사파가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주제를 바꿔서 우리의 주권이 도둑맞고 우리 범죄자 페루나가 반국가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이게 북한 어물 투적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까지 우리 북한에 대해서 친북적인 이런 세력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어물 투적을 함으로써 이 더러운 것을 우리 각지에다가 날려보내 가지고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북한이 이런 것이었냐 이런 것을 갖다 이번에 똑똑하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어물투적은 우리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 조건이 됐습니다. 네, 우리 홍순성 제독님은 6.25 참전까지 하신 정말 무서운 용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펄펄하게 보이시지만은 광화문 광장에 제일 먼저 와서 자리 잡고 항상 참여하시는 그런 애국자입니다. 저런 분 입에서 그동안 겪었던 것이 저렇게 정말 거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북한은 지금 단말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은 국내 정치권만 좀 안정된다면은 정말
자유통일은 눈앞에 와 있고 G2 국가로 가는 것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 주권이 도둑맞은 이 사건부터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규석 총장님, 자 자료 좀 띄워 보세요. 우리 주권이 도둑맞고 범죄자 폐류나 반국가 세력 국회를 장악하고 이 벼랑을 끌고 가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4.10 총선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부정선거로 인해서 완전히 주권을 도둑맞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이 모든 부분들을 언론에서 안 달아주니까 대학생들이 전혀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각 대학교에서 대자보도 붙고 대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젊은이들이 이 모든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나와서 4.19나 5.16 혁명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 자료 좀 떼어 보십시오. 이제 주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 부정 조작 선거 이게 참 방금 우리 김규석 총장님 말씀대로 언론에서 전혀 달아주지 않고 우리 국민 중에서도 좀 식자층에 있는 사람까지 어떤 생각을 뭐 증거가 없고 아니 도대체 이 말이 됩니까? 증거가 좀 이렇게 불투명해서 어쩌고 하는데 지금 대학가가 지금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왜 술렁거리고 있느냐? 정말 보십시오. 지금 부정선거 논란 국민 검증권을 보장하라. 이게 서울대 트루스 포럼에서 붙인 서울대학교의 대자보입니다. 김준일 교수님, 예. 학생들 많이 요새 좀 애들도 집에 많이 와 있죠. 어떻습니까? 예.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야, 처음에는 무슨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겠느냐. 사실 저 역시도 부정선거가 있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자유통일당 0표부터 3표 나온 곳이 450군데였나요? 예. 요즘에 광화문에서 연사들께서 이제 이렇게 화면 비춰주는 거 보면 야 이게 현실이구나. 그리고 요즘에 장지원 박사가 이 그래프를 해가지고 이제 실증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면서 저도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확실한 이제 부정선거였구나. 이제 문제는 이 언론에서 그리고 가짜 이 보수들 이런 사람들은 무슨 부정이 있느냐 또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증거를 들어밀면은 이거를 이제 꼼짝 못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 부정선거 오적 선관위의 선거 정보 일개 5명하고 노태악 이렇게 포함해서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라든지 이런 게 봐서 맞다. 그러나 그것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또 궤변을 놓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부정선거 하는데 상당히 애국자라고 우리는 믿었는데 부정선거 증거도 없고 신념도 없는데 어쩌고 하길래 지금 도대체 뭔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게 지금 대학생들이 지금 일어났다. 이거 왜 그러냐? 우리는 참 어른들이 대학생들은 개인주의자고 비정치적이고 이래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봤는데 이 청년들이 무섭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청년들 믿을 만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니까 벌써 동아리를 만들고 또 자기들끼리 토의해가지고 학술적으로 검증을 하고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엉터리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법을 만들고 해가지고 청년들의 희망과 미래를 빼앗을까
이러면 나라에 장래가 없다. 어른들이 이걸 막아줘야 되고 청년들이 일어나면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거기에 대해서 그 오스트리아는 한 건의 부정선거가 발견되는데 선거를 다시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4월 10일 선거가 부정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서 나타났습니다. 우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투표한 사람 수보다 그 투표 용지가 더 많은 데도 있고, 뭐 장재원 박사가 얘기하는 거 뭐 그리고 장하일 목사 이런 분들이 그 수없이 구체적인 그 제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언론은 뭐 꿈쩍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것은 공명선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공명선거, 그 민주주의가 이제 도둑 맞았다 이거죠. 그리고 이 국민의 주권, 그리고 자유, 이게 다 도둑 맞았다 이거죠. 이것은 반드시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밝혀내고, 그리고 이번 선거가 부정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서 정말 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는 이 재선거를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이런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부정선거를 용납한다는 거라면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4.10 선거 때 부정선거 문제를 많은 사람이 우려해서 선거법 자체를 고쳐서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보완해서 해야 된다.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선관위에서 그 하나 들어주지 않고 지금 뭐냐면 우리 선관위는 뭐 투표지만 용도해서 놔줬을 뿐이지 투표를 전부 관리하는 데가 아니다. 요런 것을 얻다가 카톡에다 내보내는 그런 꽁수를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좌파 판사들이 참 진짜 문제입니다. 이 공직선거법 225조에 보면은 이 고발권에 대해서는 6개월 안에 이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로만 봐도 쟤들이 일괄 기각했잖아요. 또 가지고 있다가 3년 가지고 있다 전부 기각했잖아요. 적전에 그거는 선거 직전에 기각했죠. 그렇습니다. 이거 그거는 참. 바로 부정선거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겁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 언론이 전혀 다루지 않고 정치권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뭐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는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우리 그 자주 좀 올려봐 주세요. 자료. 학부모, 교수, 대학원생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학부모들이 스스로 뭐 전단지를 만들어가 돌리고 말이야. 교수들도 지금 뭐 야 이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해가지고 곳곳에서 지금 뭐 학생들한테 이거 잘못됐다 이러다가는 정말 학생들이 너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인데 이렇게 가는 안 된다. 그것도 대학생까지 일어나는 그런 정말 참 좋은 현상. 우리가 3.15에 대한 그 기억이 있죠. 홍재동님. 예. 3.15 기억은 어떻습니까? 3.15. 3.15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미 심판을 했습니다. 또 3.15에 대한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것은 명백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대해서도 부정선거의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왜 검사를 그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왜 즉각 실시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또 국민들이 지금 격분하고 있습니다. 즉각 조사를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조치가
아직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효석 총장님, 선거 부정 저지르면 어떻게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정선거의 원흉은 선관위원장과 또 선관위의 프로그램 운영자 5명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지 아니면 뭐 들어서 떨고 있는 건지 좀 밝혀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선거 부정은 저 결론이 어떻게 3.15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사행 아니었습니까? 이거 안보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나라의 지도자 대장을 뽑는 이 문제에 부정이 개입되고 거짓이 개입되면 이 나라 장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엄중하게 처벌하는데 아예 4.15부터 4월 10일 이 총선 자체에 어마어마한 부정이 저절 국민들이 그렇게 의혹을 갖고 있으면은 감사원이라든지 행정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바는 대법원이든 뭐 김명수를 비롯해 가지고 아예 이거 저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5.16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번에 4월 10일 날 선거에서는 그 부정이 있었다는 건 뭐 여러 곳에서 아주 확실히 증명이 됐다 이거죠. 그리고 그 부정을 저지른 데 대한 그 노태악을 비롯한 그 6사람에 대해서도 장제원 박사가 명시를 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4월 10일 선거에 부정을 저지른 원흉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아무 말이 대응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볼 때 그 부정선거를 자기들이 저지르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우리 김수열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그리고 국민의힘은 왜 말이 없냐 이거죠. 국민의힘이 여기에 적극 나서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이 대통령께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것을 묵과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재를 위태롭게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지금 이 부정을 아주 철저히 수사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민주주의 올바른 국가로 만드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부정 사건들이 다 드러나고 또 우리 광화문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떠들고 하고 하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 이것을 안 달아주니까 대통령도 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신 것 같아 보니까요. 그래서 언론이 좀 각성을 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좀 보도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정검 목사님께서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이 뭐 하루에 오늘은 저 춘천, 원주 지금 뭐 죽으라고 뛰어다니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 참 다행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학생들이 상당히 그 합리적인 어떤 근거와 이유를 대면은 절대로 그냥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거 저 자료 한번 떼어보 주세요. 자료. 어느 31세 대학원생의 절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진짜 금수저는 어디냐? 여러분 22대에 당선된 국회의원 300명 이거 누가 언제 어떻게 결정했는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분들이 뽑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뽑은 사람 맞느냐? 전산실에서 뽑은 거냐?
그리고 우리 1년에 656조 원 이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을 이 엉터리들에게 맡겨도 되느냐, 이 대학원생이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AI한테 물어봐라. 근데 우리 저 장재훈 박사가 AI한테 물어보니까 51명에서 56명이 엉터리더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자제분들 손자분들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알려야 됩니다. 지금 대학가가 지금 술렁술렁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이게 확산돼 가는데,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이 자기 자제들에게 이런 정확한 자료를 알려주고 우리 정말 정의로운 그런 국가, 우리 후세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를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 장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번에 이제 그 선거 부정 의혹 때문에 자유통일당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사실 이거 전수조사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 비밀을 보장하는 문제 때문에 본인이 잘 안 나서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 정말 시대의 의인이라고 할까, 이 장재훈 박사가 나타나서 자료 좀 올려봐요. 이게 틀림없이 부정이다. 그 그래프 좀 한번 띄워보세요. 뭐냐 하면은 사전선거하고 본선거 이 10만 명인데, 10만 명 이상인데, 그 사람들이 사전선거 3일 전이나 4일 전에 했다고 해서 본선거하고 차이가 5% 이상이 나온다면은 이건 무조건 부정이라는 것이, 조작이라는 것이 AI가 밝힌 겁니다. 이 AI 믿지 못하면요, 지구를 떠나야지요. 주행 자동차 타지도 말아야지요. 이제 전화기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지요. 이건 확실히 부정선거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부정선거 우리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께서 꼭 이거는 유념하셔가지고 강력한 지시로다가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그 다음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걸 예. 선언해야 됩니다. 자료 한 번을 봐주세요. 자료. 예, 지금 부정선거의 증거 이거는 차고 넘칩니다. 무슨 AI는 기술적인 아주 전문가들 그 말고도 바로 0표 나왔던 곳에 10표, 그 다음에 4표, 그 다음에 1표 나온 지역에 32표, 이거 일부입니다, 일부. 다 올리면 하도 많아가지고 다 못 올리면 몇 개 그거고.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 지금 보십시오. 자유통일당 그게 없지 않습니까? 7번, 지금 보면 자유통일당 7번 다음에 8번 아닙니까? 맞아요. 7번에서 9번 뛰어. 이게 자유통일당 원내 정당이고 그 당시에 6%대를 달리고 있는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기타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그거 보면 밑에 그림에 보면은 다 쇄절해버렸다, 이게. 이거 말 됩니까? 홍제동님. 예. 이런 거 평생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부정선거가 명백하다 하는 여론이 지금 압도적이고 확실합니다. 그럴 때 부정선거를 조사를 언제까지 하고 부정선거 결과 부정이 확정됐다면은 선거를 무효하고 재선거한다는까지를 발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없이 그저 부정선거다, 여론이 어떻다 이 말만 하고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정적으로 언제까지 조사를 끝내고 조사 결과 부정선거가 확실하면은 선거를 무효하고 재선거한다는까지를 발표할 수 있는 단계가 곧 와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참 국민들이 지금 가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 한번 올려봐 주세요. 자료. 자, 이게 지금 실태입니다. 이거 대구 남구 선관위 앞에 파쇄된 투표용지들 아닙니까? 이거 우연히 발견했지만은 선진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스트리아는 단 4표의 우편 봉투가 열렸다고 해가 대통령 그걸 다시 치렀는데, 다시 치르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어서 또 다시 2번이나 치렀어. 이게 이만큼 국가의 정의와
투명성은 그렇게 중요한 국가의 자산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저 오스트리아하고 대만, 독일 같은 나라가 정말 부럽습니다. 지금 그 시중 여론에 이런 얘기들이 또 돕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100회 무익한 집단 고르라, 10개를 고르라 그러니까 국힘이 제일 많습니다. 국힘. 국힘 뭐 하는 거냐 이겁니다. 지금 이 국민의 우리를 세금으로 이 국비 세비 받아 먹으면서 이런 저 의혹이 있고 이런 여론이 있으면은 국힘도 나서야 되는데 단 한 명도 안 나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언론도 그렇고 저 선관위도 그렇고 이 세 가지가 세 집단이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지금. 여론조사도 그렇고. 지금 이거 저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이거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라는 건 막강한 겁니다.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궁금해하면은 이걸 해결하는 것이 정부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뭐 이것은 이 대통령은 그 국가의 정체성과 헌법을 지키는 것 최우선적이다 이거죠. 그럼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거의 정확한데 이거를 이 대통령께서 조사를 안 하신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 이런 비판이 곧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통령께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아주 그 결단을 하셔서 즉각 선관위와 그리고 이 선거를 조작했다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적한 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국민의 그 의혹을 풀어줄 책임이 저는 대통령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정선거라는 것은 단순히 국민들의 그 유권자로서의 그 권한을 빼앗아갔다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 부정선거를 이룬다는 것은 안보 차원, 공안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확실히 밝혀야 되고 요번에 부정선거를 발제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확실히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왜 대통령 끔찍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되겠어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뭐라고요? 뭐? 선관위가 무슨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지금 저 비상시국 아닙니까? 비상시국. 대통령 책무를 다 못하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선관위를 감리해가지고 이 부정선거로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킬 대통령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두세요, 대통령도.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이 선관위에 대해서 인사 문제 하나만 감사를 한 겁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부정이 드러났다. 거기에 그 돈 쓴 거 그리고 업무 수행한 거를 철저히 감사를 한다면 놀랄 겁니다. 이거 정말 이 선관위 이거를 해체하고 이게 정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관리하는 이 체제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예, 자료 좀 띄워보세요. 홍제동님. 예. 이게 저 부정조작으로 이게 국회 입성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108명이 되는데 왜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습니까? 나서야 됩니다.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 말씀이 계셨으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해라 말이야. 선거관리위원회 조사할 것이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 부정선거 결정이 되면은 선거를 무효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하는
방법까지를 지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관이라고 그래서 무슨 치해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들이 말이죠. 그 직원을 모집하고 채용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정이 있은 게 나왔습니다. 그는 부정한 놈들이 하는 선거가 정상적일 수 있겠습니까? 선관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에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희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대통령께서는 부정선거를 밝혀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지금 저 선관위는 가족회사로 사실 밝혀졌습니다. 가족회사 아닙니까? 뭐 그거 알다시피 사무총장 아들은 세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뭐 세습을 해가면서 이보다 더 아주 그냥 놀고 먹는 직책이 없다. 범죄는 똑같죠. 이놈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이 중요한 선거 업무를 맡아가 있는데 과거처럼 행안부로 넘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 김규석 총재님, 그 지금 저 도대체 왜 국민의힘에서 못 나서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선관위를 특검하자고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엉터리 같은 기간을 두고 그냥 보고 있는 이런 것을 민주당에서야 뭐 자기네 그거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은 국민의힘에서는 국민들의 모든 목소리를 듣고 선관위를 특검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저렇게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국힘당에서 못 나서는 이유는 선관위가 무서워 그렇다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선출직들은 뭐 선관위 보다시피 저렇게 가족회사가 돼가지고 온갖 행패를 다 부리고 다음에 뭐 선거법 위반 다 걸고 할 것 같으니까 다음 출마하려니까 너무 겁이 나서 못한다는 이런 솔직한 얘기들이 국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이번 대통령께서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 조사를 못 하신다면은 우리 광화문에서 대통령 탄핵시켜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대통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권 목사님이 부산서부터 대구, 뭐 광주, 전주, 대전 지금 현재 뭐 피땀을 흘리면서 5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통령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기만 하면 뭐 합니까? 이제 행동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축적해서 대통령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그리고 요번 내일 모레 6월 6일 날 대규모 인원이 또 집합해서 그렇게 만들자. 그리고 우리끼리 또 할 수 있는 그 자료 한번 올려봐주세요. 예, 오적도 고발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정말 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을 탄핵하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답변 같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6월 6일 날 요번에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국민들이 일어나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충일 교수님이 참 부정선거관이기 때문에 그동안 참 강서구청장 선거 때부터 거기에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아주 엄청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문제를 2번씩이나 얘기하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만 탄핵한 것이 아니고 사실 그 당시에 새누리당 사람들이 인식하고 못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같이 분단 국가에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체제에 대한 탄핵도 동시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동반되기 때문에 국가가 정말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김정은이가 멍청했고 문재인이가 제대로 다 활동을 못했고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거였는데 사실 진짜 우리를 지켜준 것은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전광훈 목사님이
미친 자에게 그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고 광화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나라가 안 망했는데 요번 또 탄핵 들어가게 되면 대통령 탄핵이 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이거 우리가 그 잘 좀 생각하죠. 국민들이 쉽게 그 얘기하지 말고 부정선거를 밝혀서 국가를 바로 세우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게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지금 이 부정선거 조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큰 그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고 있다. 이것을 그 대통령을 모시는 이 대통령실 이런 보좌하는 분들은 아주 이걸 크게 유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공개적으로 자료 올려봐요. 노태악 그리고 이 오적을 이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아무 대응이 없다 이거죠. 아무 대응이 없다는 것은 이것을 자기들이 그런 부정을 저질렀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아이 이게 얼마나 큰 고발인데도 아무 대응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고발을 한 거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우리가 대응을 해서 이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음 자료 좀 올려봐 주십시오. 다음 자료. 정말 우리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뒷받침해서 국민이 명령합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선관위를 해체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진정한 민심이라고 봅니다. 우리 홍제동님, 이 민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요. 제일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이 선관위에 대해서 조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헌법적인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재난이 와 있는데 선관위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선관위를 조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을 그대로 놔두고는 현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대통령에 대해서 뭐 탄핵 문제가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국민의 힘, 그 국회의원 힘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손 놓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선관위를 조사를 하고 선관위가 어떤 부정선거를 했냐 하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야 발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참 우리 걱정 그리고 아쉬움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대통령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계기를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훈의 달입니다. 정말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을 현재까지 지켜냈습니다. 이 부정선거 이거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우리 보훈의 달의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모레 6일날 이 집회는 정말 대한민국 창설 이래 아주 대규모로 집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참 우리가 이 원로분들께서도 이렇게 흥분할 정도로 지금 나라가 엉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국회는 종북주사파가 장악을 해서 6월 1일부터 적폐청산한다고 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국회를 믿고 일할 수는 없겠지만 행정부 자체 감사만으로도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을 믿고 정말 제대로 한번 그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를 간략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그동안 꼭 해야 될 국민행명으로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보십시오. 적폐청산의 명분을 가지고 우파들을 전부 대통령 그다음에 국정원장 대통령 둘 그다음에 우파 지도자를 모조리 잡아넣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정부를 출범시킨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아무것도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대통령 하나만 바꿨지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합니다. 자료 좀 올려보세요. 이제 국민혁명으로 적폐청산을 저들이 했던 방식으로 되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나라는 치료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다 망하에 빠진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는 그 꼴 납니다. 여러분 국민 이거 좌시할 수 있습니까? 차관님 좌시할 수 있습니까? 아, 이거 안 됩니다. 우선 한 가지 예만 들더라도 우리 그 해병 최상병 그 순직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 명복을 비고 유가족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군의 수사권을 경찰에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전에 현재까지 70몇 년을 써오던 헌병을 갖다가 군인 경찰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했더니 이번에 그 최상병 순직 그거 한 걸 가지고 귀신 잡는 해병 그리고 지금 가장 어려운 그 서부 5개도서 그리고 이 강화 이런 데 지키고 있는 해병대 사령관 별 셋을 다른 분이 경찰이 여기 오라가라. 이것은 이 해병 통수권에 대한 경찰의 간섭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인데 이렇게 해병 그 사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정말 지킬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잘못된 체제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군은 싸우는 집단입니다. 군법이 있고 별도의 군사법원이 운용되는데 이걸 교모하게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악화시키고 여론을 악화시키고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이정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빨리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 그거 한번 띄워보십시오. 지금 진짜로 특검하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사체의 여왕 김정숙 차관과 언론들은 뜨거운 침묵 타지말 추가로 혈세 2천만 원 하늘을 뿌렸다. 이 자유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내가 한마디 이거 더 하구나. 아니 지금 저 김건희 여사는 거의 무슨 명품인지 모르겠는데 300만 원 그거 가지고 특검 난리인데 파우치 근데 지금 이제 김정숙 저거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관광을 하고 4억 얼마가 썼는데 이런 거를 먼저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300만 원짜리 가지고 야당에서는 특검해가지고 지금 정치를 뒤흔들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자료 다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지금 547호 청와대 당시 옷장만 18개 인도관광 한 끼 식비가 572만 이 대한민국이 어디 산유국입니까? 뭡니까 이거 도대체? 중동 대거부들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 일개 민간인 아닙니까 김정숙?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그 배현진 의원이 그 문제를 제기해서 특검으로 가는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또 용기 있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특검으로 발의하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노 하면은 정치 탄압이다고 이렇게 또 발언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보면은 저가 하는 것은 정당하고 국민의힘에서 해가지고 그래도 특검 하나 하자고 발의했는 거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이다. 참 한심스러운 이게 그 국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김 총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 동방예의지국인데 이 말이 지금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료 띄워 보세요. 국민들이 진짜 알고 싶은 특검 뭡니까? 김 교수님, 국민들이 진짜 알고 싶은 특검 이거 아닙니까? 정은이는 알아도 되고 국민 알면 안 되는 USB 이거 특검 해야 되죠. 그렇죠. 사치왕 김정숙 끝판왕 누굽니까? 김혜경. 비교할 걸 좀 비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하는 거냐 이게. 싸울 줄 모르면은 다 자리 내놓고 나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 대장동 끝났습니까? 왜 대장동 뭐 말도 없네요. 말도 없어. 백운동 어떻게 된 겁니까? 백운동. 이건 뭐 적폐청산 누가 해야 됩니까?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정고은 목사님께서 국민혁명 의장께서 국민혁명밖에 없다. 그래서 6월 6일 날 다 모여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영 장군님. 예. 간첩만 때려잡아도 됩니까? 정말 지금 이제 21세기 오늘에는 우리 국가를 지키는 것이 군인만 가지고 지킬 수 없는 거고 우리 국민이 어떻게 군인과 똑같은 생각을 가질 때 나라를 지키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방이 안정돼야만이 국민이 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바르게 나갈 때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겁니다. 이번 6월 6일은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부정선거를 때려잡아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민주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말해야 되는 대규모 집회를 광화문 애국 세력들과 전광훈 목사님이 시대의 선지자 전광훈 목사님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번을 가진 1200만 그 다음에 그 가족 그럼 2400만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한 번이라도 참석했던 자 1000만 그리고 자유마을 운동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다 광화문으로 집계해서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정선거가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있지 않도록 대통령이 확실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모두 무수히 모여서 울부짖읍시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꼭 집회에 참석해 주실 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또 하나 청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료 좀 떼어보세요. 자, 이 여지도부가 5.18 단체 만나가지고 개헌 통해서 5월 정신 담아내겠다. 이제 6월 보훈달인데 5월달에 저 소리 했지만은 이제 지금 국립묘지에 누워있는 호국 영령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5.18이 정말 개헌에 담아야 될 헌법 전문에 담아야 될 일입니까? 다음 자료 봅시다. 다음 자료. 자, 광주 정신 맞습니까? 민주화 정신. 4.3의 꿈, 우리의 꿈 맞습니까? 운동권의 꿈이 공산당의 꿈이지 우리의 꿈 맞습니까? 이거 헌법 내도 됩니까? 김춘일 교수님 너무 또 흥분하지 말고 살짝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한번 호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이 있습니다.
6.25 때는 전쟁을 해서 통일하려고 했지만은 그게 실패하고 나서부터 이 전략이 뭐냐면 1단계는 합법적으로 이 의회를 점령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산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실패하면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자는 건데 지금 1단계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가짜 의혹을 받는 52명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192명이 이제 북한이 원하는 그런 공사나 악법을 마음대로 양산할 것입니다. 대기업 해체라든지 뭐 대기업 주식을 다 국민에 나눠주겠다든지 평등이니까 이런 그 악법, 그 다음에 무슨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그래가지고 뭐 교회 해체법, 뭐 용어는 다르지겠지만은 뭐 성평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동성애법 허용, 이런 악법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끔찍합니다. 이제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광화문 세력입니다. 이번 6월 6일날 현충일 날은 그야말로 몰수에 나와서 이걸 막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지금. 너무 모르겠어요, 국민들께서.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너무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 자료 좀 올려봐 주세요. 이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정말 안 됩니다. 5.18 정신 헌법 수립 개헌 결사 저지해야 됩니다. 개뿔 무슨 5.18 정신입니까? 아니, 교도소 습격하고, 그 다음에 무슨 무기고 탈취하고, 이런, 물론 한시적인 민중 자웅운동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 정신이 어떻게, 5.18 정신, 헌법에 넣을 수 있습니까? 아, 최초에 좋은 목적으로 시작할 때는 우리도 국민 다 지지했습니다. 그 후에는 뭡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국가 만들자는 얘기하고 북한한테 갖다 바치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런 정신 나간 놈들이 말이야 좀 국회의원하고 뭐 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당에도 있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정신 차려요. 표를 의식하는 건지, 대한민국 국민을 의식하는 건지, 종북 주사파를 의식하는 건지, 쇠쇠를 의식하는 건지 여러분 구분 갑니까? 오히려 6.25 참전 영웅 정신, 학도병 정신, 차라리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우리 차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5.18 유공자 심사를 강주시청에서 했는데 이것을 보훈처로 이관하라고 많은 단체에서 그 시위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이관됐습니까? 누구 답변하실 분 있으면. 이건 됐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걸 누가 지금 말만 하면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 지금 잡아넣지 않습니까? 5.18 얘기만 끝나고 나면은 잡아넣겠다는데 무슨 누가 얘기합니까? 지금 저 너아라 TV, 1, 2, 3 TV 다 폭발되고 없습니다. 지금 정고원 목사, 정고원 저 TV, 그다음 너만 몰라 TV 2개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유공자는 그 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유독 그 5.18 유공자만 강주시청에서 하고 있는지 이것도 헌법에 명기된 내용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른 말로 이 저 5.18 유공자법의 가산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모조리 앗아가는, 지금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젊은이들 이 가산점 때문에 누가 선정되었으면 0.1점만 가지고도 당락이 결정되는데 젊은이들이 공부해보면 뭐 하겠습니까 이거? 대한민국 젊은이들이요, 정신 차리세요. 앞으로 법을 이제 공부도 못 해먹어요 이제 앞으로는. 수만 가지 만들어서 지금 지난번에 국회에서 만든 게 6천여 가지가 됩니다. 그 거의 대부분이 좌파들 자기들 갖다 집안 단속 자기들 이익 나누는 그런 법안이 아니었습니까? 요번에 정말 4월 10일 이 총선을 통해서 200석을 만들어가 싸그리 그걸 다 없애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정한 방고를 당했지 않습니까? 국민이요, 정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유공자라 그러면은 참 그 명예스러운 그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누구나 국민들이 생각할 텐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데 이 못한 이유가 또 뭐죠 그러면? 아이 그거 다 자기들
뭐 엉터리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저 뭐야 3명이 합의하면은 유공자 됩니다. 그리고 유공자 또 저 주변에 뭐 세습이 됩니다. 여러분 그 참 이거 우리가 선진국인데 이 내놓기 부끄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 5.18에 관련된 것은 저거 하나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제주 4.3이라든지 여성 군사 반란 사건이라든지 대구 폭동이라든지 사북 사태라든지 과거에 있던 다른 사건과 전부 연관해 가지고 정말 심층토에서 이제는 정말 저걸 바로 잡아 가지고 저것 때문에 국가가 시끄러운 일은 앞으로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 지금 정부에서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참 다양한 게 우리는 정광훈 같은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근대사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수도 없이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해서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압니다. 과거에 있었던 거 뭐 화해 차원이니 어쨌든 번지르르한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뭡니까? 박은영을 위시해서 있던 남로당 계열의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그 자기 합리화하는 그리고 자기들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화해 차원에서 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질 나는 김에 참 이러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가서 그 정도로 하고. 근데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5.18 이것을 헌법에 넣는다. 이것을 이제 당론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번 선거에 그렇게 밀어줬는데 우리 나라를 지키라고 했는데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하면 됩니까? 정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번에 당선된 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럼 국민으로부터 즉시 배반당할 겁니다. 버림받는 거죠. 배반이 아니라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 뭐 요 정도 하고 최상병 특검법 요 자료 좀 올려주세요. 요거는 뭐 제목만 하고 넘어가. 아까 지금 차관님께서 정말 화가 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또 해가지고 저 부결됐죠. 부결됐는데 이것을 22대 국회 1호 법안을 재발의하겠다. 어느 나라 국회입니까? 그런데 이거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아주 제가 괜찮다고 하는 그 인사도 그건 뭐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국회의원도 하신 분인데 그런데 이거 최상병 특검법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군이라는 것 특히 우리나라에서 해병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한미 연합작전을 하게 되는데 6.25 때도 그렇고 월남전에서 그렇고 한미 해병대는 한나라 군대까지 아주 혈맹의 관계로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미국 해병대 사령관이 오게 되면은 국방장관한테 와가지고서는 인사가서 하는 얘기가 해병대 좀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 좀 잘 봐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미 연합작전에 될 이 해병대가 이런 최상병 특검이나 받아서 불려다니고 사령관이 거기 불려가 경찰 앞에 가서 조사받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이거 전쟁을 지휘하는 건 목숨을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거 잘못되면은 나라가 망가집니다. 지금 해병대 1개사단이 포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북해 어디로 다 원산으로 상주 갈지 남포로 상주 갈지 몰라가지고 북해는 거 대비하느라고 엄청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미군과 연합작전이 벌어지면 세계에서 가장 큰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초기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해병입니다. 이 위대한 해병을 망가시키는 것이 붕괴시키는 것이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눈 크게 뜨고 바르게 인식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 네.
제가 군에 많은 지휘관을 해봤습니다만은 군은 이 강력한 군기 이것은 수사권을 지휘관이 행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해병 그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한다? 이것은 해병 지휘관에 대한 지휘권 발동을 경찰이 간섭한다. 이런 거와 같다 이거죠. 이거는 정말 즉시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 군 지휘관들이 유사시에 지휘권을 발동하는데 큰 지장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즉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저 이정린 차관님께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경고를 했습니다. 군에서 상벌권 가지고 지휘권을 행사합니다. 이것을 아무 관계도 없는 타 기관에서 밖에서 군내 특수조직의 군법과 그 다음에 군 법원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군 검찰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개입하면은 대한민국 망하라는 겁니다. 군대 망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희망적인 주제를 가지겠습니다. 근데요,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해병대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또 군에 있으면서도 해병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지원도 하고 또한 가서 같이 작전도 같이 했습니다. 해병대에 필요한 것은 사기예요. 이번 사건으로 해병대 사기가 상당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적군과 싸우는 군에 필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를 갖다가 까먹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상변 문제가 해병대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즉각적으로 이 문제는 빨리 수습을 해버리고 끝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참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묵과하지 않고 많은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초기에 제일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안보와 민생을 팽개치고 특검과 탄핵 정국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이 종북주사파 반국가 세력들의 이 난동을 국민들이 저지하지 않으면은 누가 저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조직 개편 좀 올려주세요. 조직 재편. 지금 조직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조직은 광화문 애국 세력이 만든 자유마을. 지금 이거 하나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파 조직 다 그냥 명목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재편을 위해서 모든 군번 가진 사람들이 그동안 정건 목사님께 도대체 지금 저 자유마을 갖고 뭐 물론 되지만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좀 더 조직적으로 나라를 지켰던 경험이 있는 군번 가진 사람들을 다 모으게 좀 해달라고 그 지방에 가거나 뭐 하면은 거의 모든 사람이 정건 목사님께 이거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건 목사님 그래도 아직도 뭐 제한군이라도 있고 뭐 자유 뭐 총연맹도 있고 그런 것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장. 대한민국 수호 지역 방위대라는 것을 지난주 토요일 날 창설했습니다. 각 동 단위로 대장은 그제서 가장 선임자를 그리고 군번 가진 사람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혁명의 전위대 역할을 하면서 제2항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설을 했고 여기 지금 뭐 우리 존경하는 이정린 차관님이 일단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셨고 옆에 우리 조영호 장군께서 부사령관으로 이렇게 돼서 지금 아주 불철주야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6일 되면은 우선 사령부 규모가 나타날 텐데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벌써 자유마을을 통해 가지고 전부 지금 조직을 들어가고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정말 이번에는 자유마을과 대한민국 수호지역 방위대 이 두 조직이 대한민국의 그 정말 운명을 가로지르는 그러한 국민혁명의 전위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 지역에서 가장 선민자 되는 분이 각동 단위의 대장을 맡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난 토요일 날 그 창설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그 희망적인 정말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알리니까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나라를 지키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종합해서 봤을 때 자료 올려봐요. 국민혁명으로 맞짱 뜨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 결론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결전날이 다가왔습니다. 6월 6일입니다. 자, 여러분 4.19 5.16 정신으로 모두 정말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1700만 세력교인 군번 가진 1200만 그 가족 2500만 애국운동에 참여했던 1850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1600만 이상의 모든 국민이 총집결해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고지가 아무리 멀어도 반드시 우리 손으로 탈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로 우리 차관님부터 1분씩 발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고 망해가고 있는 거 이것은 이 국민이 나서서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광훈 목사님께서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곳을 3번씩이나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도록 결정적으로 했고 또 지켜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자유마을 조직 그리고 우리 군벌을 가졌던 이분들이 총 결집을 해서 우리가 대통령이 아주 용기를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6월 6일 보훈의 날은 적어도 1000만 이상 군번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한미연합사 해체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할 때 서명을 하셨던 1000만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계속 나왔던 1500만 정말 이날은 모여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구해내는 그리고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올바로 세워놓으시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부국 강국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회복시킨 다음에 우리가 자유 통일을 이루어서 G2 국가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를 우리가 6월 6일 날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수단체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고 화합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 우리 안보단체는 다 나와야 됩니다. 조그만 결함을 핑계를 대가지고 안 나온다?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안보단체 다 여기에서 협력해서 참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제동님.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군에서 해편되면 재앙군인을 만듭니다. 그러나 재앙군인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고 계시는 이 향군입니다. 향군이라는 것은 군대와 같은 조직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힘이 있는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모임을 통해서 제3의 세력이 아니라 제2의 힘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이 시간에 선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이번 6월 6일 현충일은 69회를 맞는 그 현충일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군번 가진 자들이 보면은 현충일 날 현충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거기 갔다가 빨리 마치고 이번 그 광화문 집회에는 모든 분들이 좀 참석해 줄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그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보면은 보수 단체가 참 많습니다. 많지만은 이번에 6월 6일 그 이거 행사는 모든 그 보수 우파들이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목표가 다 같습니다. 목표가 같으면은 같이 모여야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승만 대통령도 얘기했지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번에는 모두가 너네 할 거 없이 다 모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영우 장군님. 이번 6월 2일 날 우리가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도 부정선거를 확실히 밝혀서 이제 재선거를 실시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부정선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를 이번에 확실히 밝히고 선거를 할 때는 이제 사전선거를 폐지해야 되고 당일 투표를 하되, 당일 투표하는 것은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해서 수개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만 해가지고서 공명선거를 할 때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국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행위만 개입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무한한 발전돼서 지도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우리 6월 6일 무수히 우리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나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자, 김춘희 예. 교수님. 이 방송을 시청 중인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우선 현 시국을 우리가 진단해 볼 때 선과 악의 전쟁, 좌우의 전쟁이 아니고 지금 선과 아욱의 싸움입니다. 반대한민국 세력 대 대한민국 세력의 전쟁입니다. 이번에 4.10 선거 이후에 우리 낙담했던 많은 애국 시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이번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린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낙담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마지막 우리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번에 조직한 대한민국 수호 지역 방위대에 몰수히 다 참여하셔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마지막 우리 이 힘에 모두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각오를 들으셨죠? 이번 6월 6일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을 믿고 정말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행진 위주로 실시합니다. 국민혁명의장께서 행진 위주로 실시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그 군복이 있는 분들은 모두 군복을 착용하시고 빨간 모자를 가능하면 많이 착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금과 식수를 반드시 지참해 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 광화문은 반드시 해낼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자. 안 되면 해보자. 이게 우리의 모토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4.19 정신으로 5.16 정신으로 정권과 함께 국민행을 완수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합시다. 여러분 다 같이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네,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시나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단체장, 그리고 지식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이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 정권! 독재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북 주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10월 폭동, 전라도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6.25 전쟁, 5.18 광주 사태, 김신조 121 사태, 전두환 아웅산 테러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하여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재명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라는 자서전을 보면 첫째, 주한 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4대 개발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000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집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유마을 1000만 조직 완성에 모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혁명으로 맞짱 뜨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우리가